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놈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자, 얘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데 어쨌든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지? 그럼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지, 맞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근데 그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얘가 실근을 갖는 건데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그지? 다시.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그지? 근데 요 식이 k값에 관계없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요게 실근을 갖는 게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얘 실근 가질 조건이 뭐라고? 판별 d가 0보다 크다. 판별 d 구하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된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얘는 4k제곱에 마이너스 4ak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a다. 이렇게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 이 소리야. 얘가 그럼 얘가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건 k값에 관계없이 얘 k가 는 2차식이잖아. 그치? 얘는 k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건 모든 k값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지. 맞지? 그래서 얘를 풀면 k제곱 얘랑 계산하면 3k제곱에 마이너스 4ak랑 마이너스 4k랑 만나면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k 이렇게 되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아니지, 맞지? 다시 얘가 k가 라는 식으로 보면 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아볼이잖아. 그지? 아래로 볼록한 k가 난 2차식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 그림 가능하고요. 이 그림도 가능한 거지.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판별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 t 구하면 절반 또 절반의 제곱 해야 되겠네. 절반의 제곱하면 4 바로 할게 이번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4a제곱 헷갈리니까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3a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에 플러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4 하나 1 하나인데 여기 플러스 플러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4 하나 a 플러스 1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a 값 범위는 뭐야? 마 4보다 크고 마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게 답이다. 다음 95번. 다음 2차 방정식 요거의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할 때 얘의 두 근 중에 하나가 이거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근을 구하기가 어려워. 마치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데 얘는 구할 수 있지. 얘는 x 플러스 2 하나 x 플러스 1 하나가 0인 거니까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저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존재한다며. 그럼 얘가 2차 식이 x축이랑 교점이 생기는 게 두 개가 생길 테니 이렇게 생긴다고 해봐. 그 x축이랑 교점이 생기는데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라고 하면 그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근 중에 한 근이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대. 다시 문제에서 얘의 근 중에 하나가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그림이 되냐? 요거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 요거거나 혹은 요거도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물론 어차피 그냥 풀 거긴 한데 그래도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돼. 얘 근 중에 하나가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 근 중에 하나가 얘 근 사이에 있다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지? 얘 근 중에 하나가 이 근 중에 하나가 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도 거꾸로도 적용된다 이거지. 근 두 개인데 이 근 하나가 여기 싹 들어가려면 얘도 여기 사이에 있는 거고 얘도 사이에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의미가 된다 이거야. 알겠지? 근데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그때 그 존재하는 정수 k 값을 구하래. 그럼 원래는 이제 뭘 푸는 거냐? 야 만약에 이 그림이면 f-2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지. 이 함수를 당연히 fx라고 적용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f-는 얼마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 그림이면 f-2는 그치 오히려 얘가 음수고 얘가 f-1이 오히려 양수야. 그럼 무슨 생각하는 거냐? f-2랑
부호만 다르면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그지?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f-2 곱하기 f-1이 음수다라고 풀어주면 돼.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는 게 잘 봐. 요 2차 방정식 요거에 요거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를 보니까 요 2차 식의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추계 방정식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제 추계 방정식이 얼마야? 그치?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5라서 분명히 두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어야 돼, 사실. 그지? 그래서 얘는 뭐 두근의 곱이 음수다 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는 f-2. 쉽게 말하면 f-2는 4 마이너스 10 플러스 k는 걔는 음수여야 되고, 두 번째 f-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걔는 양수여야 된다 이거지. 이렇게 요걸 적용해주면 된다. 그럼 k는 어떻게 돼야 돼? k는 마이너스 6인데 넘어가니까 6보단 작아야 되고, k는 뭐보단 커야 돼?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4보다 커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정수 k는 뭐밖에 없어? 5밖에 없는 거지. 5. 그지? 다음 56번. 96번. 자, 다음 보면 이번에 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3과 5 사이에 있도록 하는 A값 범위를 걸려. 그럼 이건 뭐 뻔한 게, 잘 봐. 저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방정식인데 걔를 함수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걔가 x축이랑 만나는 게 두 개가 있나 보지. 왜냐면 한근은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어야 되고 한근은 3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맞지?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지. 맞지? 이 두 근 사이가 다르니까. 그럼 얘는 뭐 확인하면 되겠어? 당연히 f-2는 양수, f0은 음수, f3은 음수, f5는 양수. 요 네 가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치? 어려운 거 아니죠, 맞죠? 귀찮은 거지, 맞지? 자, f-는 어떻게 돼? 저 함수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식이 좀 더럽네. 4에 플러스 4a 플러스 4 플러스 a-2가 뭐여야 돼? 걔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얘는 5a가 4, 4, 마이너스 2 계산하니까 6이거든.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보다 큰 거고, a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다. 요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f0은 f0 집어넣으면 얘는 좀 간단해지네. a-2네. a-2. 그 a-2가 뭐 나와야 돼? 이번에 0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야지. 음수. 그래서 a는 2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f3 구하면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a-6 플러스 a-2가 걔가 뭐여야 돼? f3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음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a가 계산하면 마8이랑 계산하면 플러스 1이라서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이렇게 양쪽에다 마이너스 5 곱하면 a는 5분의 1보다 크다. 이거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는 f5겠지. f5는 어떻게 되냐면 5 집어넣으면 25 플러스 5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10 플러스 a-2가 뭐여야 돼? 걔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양수 음수인지 다 이해하는 거 맞지? 그지? 이거 맨날 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9a가 마이너스 10인데 빼면 13이거든. 넘어가면 마이너스 13보다 커야 돼서 a는 부등호만 바뀌니까 9분의 13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요 1, 2, 3, 4를 다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려면 잘 모르겠으면 수직선에 그려도 돼. 근데 그려보면 a가 5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13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다음 97번. 자, 이거는 조금 유명한 문제인데 빈출이라 써있잖아. 좀 유명하긴 해. 잘 봐. 어느 고등학교에 특별활동 학생들의 특별활동반 학생들이 조별활동을 위해서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앉는데, 그때 한 테이블에 뭐 3명씩 둘러앉으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된대. 그때 학생 수가 궁금하대. 학생 수. 그럼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테이블도 궁금하고 학생 수도 궁금한데, 여기서 학생 수가 궁금하면 보통 우리가 미지수를 둘 때 학생 수가 궁금하니 학생 수를 x로 놓고 문제를 풀라고 하거든. 근데 이 문제는 있잖아. 테이블을 x를 기준으로 두는 게 좋아. 요 문제 유형은 있잖아. 요 부등식에서 요 문제 유형은 테이블에 학생들이 앉는 거지. 그럼 테이블 개수가 많을까 학생들이 많을까 하면 학생 수가 더 많잖아. 그래서 숫자가 작은 테이블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예를 들어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막 이런 거 있어. 수학여행을 갔는데 반을 배정한대. 뭐 방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몇 명씩 집어넣어야 되냐. 방에 학생들을 집어넣는 거잖아. 방의 개수가 더 적겠지. 그래서 방을 x로 두는 게 좋아. 아무리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해도. 그럼 무조건 그냥 학생이 아닌 거네 라고 하면 안 돼.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준다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럼 학생들한테 초콜릿을 나눠줄 건데 학생들한테 초콜릿을 2개 줄지 3개 줄지 고민하는 건데 당연히 초콜릿이 많아 학생 수가 많아. 초콜릿이 많을 거라. 그럼 기준이 학생인 거야. 그러니까 학생한테 초콜릿을 주는 거지 초콜릿 하나 가지고 학생들이 나눠 먹으라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기준은 숫자 적은 걸 기준으로 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테이블의 개수를 x개라고 둘게. 그럼 테이블의 개수가 x면 학생 수는 잘 봐요. 바로 나와. 자, 보면 첫 번째 줄. 한 테이블에 3명씩 둘러앉으면 2명의 학생이 앉지 못한대. 그럼 잘 봐. 실제 학생 수는 있잖아. 테이블에당 3명씩 앉잖아. 한 테이블당 3명씩 앉잖아. 그럼 2명이 못 앉았으니까 2명이 더 있는 거지. 이게 실제 학생 수인 거야, 이제. 근데 두 번째, 이것만 가지고 x의 범위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x를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5명씩 둘러앉으면 2개의 테이블이 빈대. 그럼 너네가 보통 생각했을 때 5명씩 앉히면 2개의 테이블이 비었대. 그지? 테이블이 처음에 x개가 있었거든? 3명씩 앉히면 학생 2명이 못 앉아서 학생 2명 더 있어. 이렇게 한 건데 5명씩 앉잖아? 그럼 테이블이 2개가 비었어. 그러면 5명씩 앉아있는 테이블은 총 몇 개야? 테이블이 x개가 있거든? 거기서 2개의 테이블을 제거했다? 그럼 거기에 나머지는 다 5명씩 앉았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그런 거냐? 잘 봐. 원형 테이블 이렇게 했어. 이거 뭐 다 무조건 가는 거 같은데, 맞지? 자, 2개의 테이블이 비었다고 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5명씩 이렇게 앉히면서 온 거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한 명만 앉아도 2개의 테이블이 빈 거야. 2개의 테이블이 비었다라는 건 2개의 테이블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마지막 테이블은 지금 한 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용을 한 거니까. 그지? 그럼 만약에 여기 2명 이렇게 앉으면 그래도 테이블 2개 빈 거지. 여기에 5명이 다 앉아도 그래도 테이블 2개 빈 거야. 그럼 여기에 6명을 앉히면 돼, 안 돼? 그럼 안 되지. 난 5명씩 앉힌다 했는데. 그럴 거면 여기 앉혔어야 되고 빈 테이블은 하나가 됐어야지. 무슨 말인지 얘가? 빈 테이블이라는 건 온전히 사용하지 않은 게 2개라는 거고 그 온전히 사용하지 않은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실 몇 명이 앉았을지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5명씩 앉아있는 테이블은 전체 테이블 중 3개를 제외한 테이블인 거야. 그지? 근데 요것도 몇 명 앉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한 명은 앉아줘야 이것도 사용 테이블이 되는 거잖아. 얘 한 명도 안 앉으면 3개가 빈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 최소 한 명은 앉아줘야 돼. 3개를 제외한 테이블은 5명씩이 맞거든. 근데 뒤에서 세 번째에는 최소 한 명은 앉아줘야지. 그래야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근데 뭐보단 커야 되냐? 뭐보단 작아야 되냐? 5명 앉은 거보단 작아야 돼. 왜? 여기에 5명 다 앉을 수도 있잖아. 6명 앉으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실제 학생 수가 요거랑 요거 사이에 있어야 돼요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학생 수는 정수겠죠. 정수. 그러니까 요거 당연히 이렇게 등호가 붙는다. 이 사람 명수랑 이 사람 명수랑 크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 요게 어쨌든 이 사람 명수에다 1 더한 거는 몇 명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어쨌든 그거랑 얘랑 같을 수 있는 거지. 요런 식으로 갈 거다. 그래서 요걸 풀어달래. 그럼 어떻게 풀 거야? 당연히 요거 앞에 한번 요거 뒤에 한번 풀어서 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앞에 거 먼저 풉시다. 앞에 거 풀면 얘는 5x-15에다 마이너스 14 얘는 3x 플러스 2가 될 거고 넘어가면 2x가 16보다 작은 거고 x는 8보다 작은 것이. 두 번째 얘도 풀면 얘는 3x 플러스 2가 얘는 5x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거고 이렇게 10이야 이렇게. 얘는 넘어가면 얘는 2x가 12보다 큰 거라서 x는 6보다 큰 거지 이렇게. 그래서 x값 범위는 뭐가 되냐면 6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는데 내가 궁금한 건 x값의 범위야? 아니죠. 내가 궁금한 건 뭐야? 테이블이 아니라 학생 수의 범위가 궁금한 거잖아. 테이블이 x인 거고 그럼 학생 수는 어떻게 하면 돼? 테이블 수에다가 3배한 다음 2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럼 3배한 다음 2 더하면 20보단 크고 3배한 다음 2 더했죠. 3배한 다음 2 더하면 26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생 수의 최대 최소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그냥 작은 걸로 두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구할 수 있으니까. 다음 98번. 자, 세변의 길이가 이거인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A값 범위래. 자, 얘가 둔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이것도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온 건데 얘가 만약에 직각이잖아. 요게 직각이면 당연히 너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인데요 라고 풀겠지. 요게 직각이잖아. 그치? 그럼 둔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느낌이야. 요 각이 직각이거든. 90도. 그럼 둔각이라는 건 90도보다 커져야 돼. 그럼 요 각이 커진다라는 건 요런 느낌인 거야. C의 길이가 늘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잖아. 그럼 둔각인 거야. 그래서 직각보다
빗변. 근데 빗변은 아니잖아. 둔각일 때. 직각 삼각형에서는 빗변이 있는데 둔각 삼각형에서는 요 변의 정의가 없거든. 그래서 그냥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크잖아? 그럼 둔각인 거야. 반대로 작으면 예각인 거야. 같으면 직각인 거고. 알겠지? 기억해두면 돼. 그럼 자, 얘 가장 긴 변이 얘인 건 알잖아.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4의 제곱. 바로 할게.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얘가 나머지 두 개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보다 크면 얘가 둔각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제곱 하나 지우고 정리해볼게. a 제곱 여기 있고 2a랑 4a랑 만나면 6a거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그 다음 1이랑 4랑 더하면 5인데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되는 거야. 얘가 작아야 돼. 오른쪽이 작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당연히 안 된다고 지금 보니까.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내가 확인하라고 하긴 했는데 얘는 있잖아. 범위가 나왔대. 그리고 딱 보니까 루트 뭐가 나왔대. 그럼 근해 공식 하라는 거야. 근해 공식. 그치? 그럼 근해 공식에서 찾으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거야. 항상 2차 부등식이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이야.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그치? 작잖아. 안쪽일 거야. 그 경계는 뭐야? 근으로 찾으면 되지. 그 근해 공식을 구하면 짝수 공식 구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분명히 1 마이너스 루트 12 보단 크고 1 플러스 루트 12보단 작다가 될 거야. 그래서 비교하니까 1 마이너스 2 루트 3 A 1 플러스 2 루트 3 비교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요 P가 얘가 P가 아니더라 이거지. 저 새끼 P가 뭐라고 했어? 정수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 뭘 확인 안 했어. 뭘 확인 안 했냐? 우리가 삼각형에서는 항상 확인해줘야 되는 게 있어. 이게 직각이든 예각이든 둔각이든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당연히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단 짧아야 돼. 그치? 이거 알고 있잖아.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여기가 10이야. 근데 요 새끼 길이가 2고 요 새끼 길이가 3이면 이 새끼 삼각형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단 어때야 돼? 이게 짧아야 돼. 요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인 거야. 그래서 넘어가면 A는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A는 1보다 크고 1 플러스 2 루트 3보다는 작다가 돼서 비교하면 APQ가 나온다. APQ가 아니네. PQR이 나온다. 이렇게 PQR. 다음 99번. 자, 어느 커피숍에서 녹차라떼의 가격을 X% 인상하면 녹차라떼를 주문하는 사람 수가 2분의 X%만큼 감소한다. 이 커피숍에서 녹차라떼의 총 판매액이 12% 증가하도록. 잘 봐. 그럼 총 판매액을 구하려면 녹차라떼의 가격과 판매량을 알아야 돼. 그 두 개를 곱한 게 판매량일 거 아니야. 총 판매액일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할 거냐? 녹차라떼의 가격을 기준으로 A라고 잡고 주문하는 사람 수를 B라고 잡을게. 이렇게. 잘 들어봐. 그럼 잘 봐. 첫 번째. 녹차라떼의 가격을 X% 인상한다라는 건 100분의 100 플러스 X만큼 인상시킨다라는 거지. 그지? 그랬더니 녹차라떼를 주문하는 사람 수가 원래 B였는데 그랬더니 걔가 어떻게 되냐면 100 마이너스 2분의 1 X 2분의 1 X%만큼 감소했대. 그럼 얘네들을 곱한 게 나의 총 판매액이거든. 그지? 근데 그 총 판매액이 원래 기존의 판매액은 요거였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12% 이상 증가했으면 좋겠어 이거네. 맞아? 이게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이제? 당연히 A, B 가격 모르는데 못 풀잖아가 아니라 약분할 수 있지. 그리고 가격하고 사람 명수는 당연히 음수일 리 없잖아. 그치? 그 다음 분모의 100도 하나 없앨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얘는 못 없애. 왜냐면 곱으로 연결된 거라 100을 한 번 더 곱하면 이렇게 돼야 돼. 100을 한 번 더 곱하면 여기에 오히려 11200이 붙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전개할게. 그 다음 전개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00x 마이너스 50x니까 플러스 50x 플러스 만 이렇게 되는 거야. 만 1120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양쪽에다 마이너스 2 곱할게. 마이너스 2 곱하면 얘 얼마? x제곱. 얘는 마이너스 100x. 잘 봐. 얘 먼저 넘기면 마이너스 1200이거든. 마이너스 1200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뭐야? 플러스 2400. 근데 양쪽에다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가 딱 보니까 40하고 60 마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x값 범위는 뭐야? 40보다 크고 60보다 작다. 그래서 뭐? x의 최대값은 당연히 6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지. 맞지? 이어서 마지막. 다음 600번.
다음 둘레의 길이가 60이고 넓이가 얼마? 125 이상 200 이하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잘 봐. 그럼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면 60이래. 그럼 짧은 변 요 길이를 x라고 두면 요 변의 길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둘레가 60이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야? 30이니까 얘는 30-x네. 안경 맞췄네. 이렇게. 그럼 얘 넓이가 얼마야? 125 이상 200 이하래. 맞지? 그럼 얘네도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0x인데 그게 125 이상 얼마? 200 이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궁금하대.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풀어? 당연히 요거 한번 풀겠지. 그지? 앞에 거 먼저 풀면 어떻게 되냐? 한쪽에 넘길게. 한쪽에 넘기면 x제곱에 마이너스 30x에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네. 오른쪽, 왼쪽이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넘긴 거야, 통째로.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돼? 15 곱하기 5인가? 아니 25 곱하기 5인가? 마마. 그럼 작다고 안쪽이니까 경계가 x는 5보단 크고요. 25보단 작다. 이렇게. 두 번째 얘 풀면 오른쪽 풀면 얘는 오른쪽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00이 오른쪽이 큰 거죠. 오른쪽이. 그치? 이렇게.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 20하고 10인데 마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경계는 10하고 20인데 바깥쪽이니까 x는 10보다 작고 또는 x는 2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도 적용되고 얘도 적용돼야 돼서 x는 5보다는 큰데요. 뭐보단 작아야 돼? 10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x는 20보다는 큰데 뭐보단 작아야 돼? 25보다는 작아야 된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x값에 가장 짧은 변의 최대 최소니까 5하고 25네 하면 땡 틀려. 그지? 왜? 짧은 변이라 그랬거든. 짧은 변. 잘 봐. 얘가 x가 25라는 건 얘가 25가 된다는 건 이쪽이 오히려 반대로 짧은 변 5가 된다는 소리야. 그지? 그래서 짧은 변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가지고만 봐줘야 돼. 얘 가지고. 짧은 변 중에 최소값이 이거인 거고 최대값이 이거인 거야. 그지? 왜냐면 x가 25면 반대쪽이 5가 되니까 그게 짧은 변 최소가 되는 거고. 그지? 오히려 x가 20이면 얘가 10이 되는 거라서 얘 최대값이 10인 거고. 그러니까 짧은 변의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5가 되는 거예요. 더하면 1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맞지?